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입니다. 저는 작은 것들의 신을 다 읽고 제가 좋았던 부분을 필사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중간에 그만 읽을까 생각하다가 끝까지 읽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필사한 내용이 그 주인공인 에스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잘 쓰여져서 이 에스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가 너무 궁금해서 책을 끝까지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한 부분을 낭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찾아온 정적은 에스타 안에 머무르며 서서히 퍼져나갔다. 정적은 머리에서 뻗어나와 늪 같은 두 팔로 그를 감싸 안았다. 정적은 원시의 태아의 심장박동 리듬으로 그를 얼러주었다. 정적은 흡판 달린 촉수들을 슬그머니 뻗더니 그의 두개골 안쪽을 따라 살금살금 움직여 그의 기억의 언덕과 계곡들을 빨아들이며 오래된 문장들을 몰아냈고 이를 혀끝에서 털어냈다. 정적은 사고를 묘사하던 어휘들을 그의 생각에서 벗겨냈고 생각은 그렇게 벗겨진 채 벌거숭이로 남았다. 말할 수 없도록 망연자실한 채로. 그랬기에 그를 보는 사람에게 그는 거의 없는 듯 했을지도 모른다. 서서히 몇 년에 걸쳐 에스타는 세상에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살며 그의 과거의 잉크 같은 진정제를 뿜어내는 거북한 문어에 익숙해졌다. 점점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숨어들어갔고 그 사실을 부드러운 주름 어딘가 깊은 곳에 묻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눈 멀고 털 빠지고 오줌을 흘리고 다니는 17살 먹은 잡종년 쿠브 찬트가 기나긴 애처로운 죽음을 맞게 되자 에스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좌우되는 양 걔가 마지막 시련을 겪는 동안 곁에서 돌봤다. 쿠브 찬드는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의지는 있었으나 오줌보가 말을 듣지 않아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아래쪽에 만들어진 위에 경첩이 달린 애완견용 출입문까지는 몸을 끌고 가서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기까지는 했으나 결국 비틀거리면서 샛노란 오줌을 안에다 두곤 했다. 오줌볼을 비우고 의식도 맑아져서는 회색 머리에 거품인 웅덩이 같은 탁한 녹색 눈으로 에스타를 올려보고는 마룻바닥에 젖은 발자국을 남기며 비틀비틀 자신의 눅눅한 방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쿠브 찬드가 방석에 누워 죽어가는 동안 에스타는 그 개의 반들반들한 보랏빛 불 아래 비친 침실 창문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하늘도 가로질러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에스타, 오래된 장미향이 깊게 밴 온몸이 부서진 남자라는 핏빛 기억을 지닌 에게는 그렇게도 연약하고 그렇게도 견딜 수 없이 연약한 무언가가 살아남았다는 존재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하나의 기적이었다. 늙은 개의 불 아래 비친 날아가는 새 한 마리, 그것이 에스타를 미소짓게 했다. 쿠브 찬드가 죽은 후 에스타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고 계속 걸었다. 처음에는 동네만 걸었지만 점차 더 멀리 나갔다. 사람들은 길에서 그를 보는 일에 익숙해졌다. 조용히 걷는 잘 차려입은 남자. 그의 얼굴은 점점 검게 타 야외 생활을 즐기는 사람처럼 변했다. 강인해 보였다. 햇볕에 주름이 졌다. 그는 실제보다 더 현명해 보였다. 도시에 온 어부처럼 마음속에 바다의 비밀을 품은.
다 읽으신 분이라면 에스타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어린 시절에 겪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고향에 왔는지를 읽은 분이시라면 아마 이 부분이 생각나면서 더 되게 좋지 않을까.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영문판 원문이 어떤지도 좀 찾아봤어요. 아무튼 번역을 할 때는 조금 더 말이 원문보다는 구조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필사를 하기 전에는 확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같이 보는데 한글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서술어와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뭔가 엉켜있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문과를 나왔지만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해석도 쉽고 그리고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해서 정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한 독서노트 이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부분은 이 영어 원문을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작은 것들의 신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또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댓글로 페이지나 문장을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독서노트를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이렇게 쭉쭉 긋고 쓰던 걸 마저 씁니다. 독서노트를 쓰는 목적이 뭐 예쁘게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려고 제가 본 독서 기록, 독서에 대한 아카이브가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써요. 다만 틀릴 때마다 깨닫는 게 내가 이 행위에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을 맞게 되자인데 제가 맞이하자라고 썼어요. 그냥 잠시 딴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맞이하자가 아니라 맞게 되자더라고요. 그래서 틀릴 때마다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네 이렇게 약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독서노트 필사하는 것도 약간 메디테이션, 명상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질문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는지 그런 질문 받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앉아서 책을 읽는 편이에요. 카페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읽을 때도 항상 책상에 앉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자세가 안 좋아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면 두통이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정자세로 책을 자주 읽는 편이고 정말 늘어질 때는 누워서도 보는데 누워서는 오래 못 보는 것 같아요. 책 읽는 자세는 앉은 자세입니다. 필사하면서 되게 좋은 점은 약간 뇌에 문신을 새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 좋은 언어들,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들, 글들이 뇌에 이렇게 각인되는 느낌이 들어요. 한자 한자 글자를 쓸 때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한자 한자 쓰는 그 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엄청 번잡하고 좀 일정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잠시 어디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처럼 되게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지?
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장점이 독서노트 쓰는 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제가 그렇게 좀 거창하게 해야 좀 약속을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의 약속을. 그래서 3시 30분에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못하는 날에도 뭐 4시 반에 일어나거나 뭐 6시에 일어나거나 아침에 어쨌든 일어나서 해야 할 아침 루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침에 독서노트를 쓰는 습관도 한번 들여보려고 해요. 쉽진 않겠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생이라는 책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막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너무 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21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몸에 좀 밴다고 그 유명한 자기계발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긴장하지 않으면 습관이라는 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작심 3일이냐, 작심 30일이냐, 작심 300일이냐 뭐 이런 길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습관이라는 거는 참 들이기는 어렵지만 읽기는 너무나도 쉬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마저 독서노트를 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